안녕하십니까, 장진규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지식재산 IP센터에서 어떤 직원이 외부로 영업비밀을 빼돌리다가 구속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것 기사 때문에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혹시 아느냐, 뭐 이런 얘기 들어봤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갖고 오늘은 거기 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제 생각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매일경제 보도 제목인데요. 삼전 다니면서 왜 굳이 이런 짓을, 영업비밀 빼돌렸다, 쇠고랑 찼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내용을 찾아보면 삼성전자에서 특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또 활동을 하는 IP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특허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변리사나 외국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 단위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다니던 권모 씨라는 직원이 내부 영업 비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떤 라이센스 전략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문서를 국내의 그 특허 관리 회사 땡땡땡땡땡이란 곳에 제공을 하고 이제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기사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이 사내 기밀로 지정된 영업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여기 나온 것처럼 IP센터는 특허 보호하고 방어 전략 수립하고 라이센스 전략하는 전담 조직입니다. 그래서 취재를 종합하면은 이런 영업 비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모 씨에 대해서 이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한 MP 대표 임땡땡 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실제로 이렇게 영업 비밀이나 부정경쟁 행위로 이렇게 구속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구속이 실제 된 거 보면은 상당히 좀 법원에서 전향적이고 강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기밀로 지정한 영업 자료를 임 땡땡 대표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삼성전자 전략이 담겨 있죠. 앞으로 이런 특허를 살 거다, 또는 라이센싱 해서 다른 사람의 특허를 내가 쓰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로열티를 낸다고 하죠. 그래서 사용 계약을 하거나 이런 정보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법적 분쟁 대응 방안 같은 것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자체로 보면은 그래도 꽤 유용한 자료고, 또 경제적으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회사가 그동안 알려지기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잠자게 하지 않고 널리,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매입도 해주시고, 그래서 공공연구소라든가 대학 같은 데서 잠자는 특허들도 많이 매입하셔갖고 활용해서 라이센싱도 하시고 해서 꽤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고, 보도도 찾아보면 많이 나올 텐데, 이번에 대표님이 구속되신 거 보면은 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셨는지 좀 아쉬운 마음도 좀 있긴 한 반면에, 또 우리가 그 특허를 매입해 갖고 로얄티를 받고자 할 때 이 로얄티를 낼 잠재적인 후보가 누군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타깃을 잘 해야 돈이 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로얄티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또 많이 내기도 하는 타깃이 삼성전자일 것 같고, 또 국내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에 많이 미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타깃으로 삼성전자를 노렸을 수도 있다. 또 꼭 삼성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안 밝혀졌지만 임 대표님께서 다른 회사들에게도 이미 비슷한 일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권씨란 직원도 그렇고 임 대표란 분도 그렇고 왜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이 첫 MP 상장 기사 나온 것처럼 4천억 밸류를 노리고, 이걸로 이번 작년 기사니까 이제 올해 2026년 초 A심 청구 전망, 그래서 이 특허 수익화 사업 모델 회사로 가지고 코스닥인지 코스피인지 상장을 좀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Q 자산운용이 프로젝트 펀드로 투자를 해갖고 내년 초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예비 심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원래 이 회사가 근데 2023년에 NH증권 주관해갖고 예비 심사 청구를 하려고 했다가 그때 뭔가 참 안 됐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 2023년에 이 자산운용사가 이미 투자를 한번 했었고요. 3월경에. 그리고 이제 2년 반 지나서 2026년에 한번 상장을 해갖고 엑싯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돈도 투입했었고, 기존 밸류가 이제 1,920억 원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더벨 기사에서 보시면 이 땡땡땡땡땡 회사 밸류에이션이 보면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해갖고 2023년에는 프리 IPO로 2,920억 원까지 왔었고, 이분 대표님이 이제 원래 LG에서 원래 라이센싱이랑 특허 매입 업무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던 일이 이쪽이셨고, 아마 인맥도 이쪽 특허 업계에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성을 이렇게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회사를 해오신 것 같았고, 실제로 그동안 보시면 영업이익이랑 수익 같은 것들이 벌써 1,065억 원에 영업이익이 365원까지 해서 꽤 꾸준히 증가를 해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하이닉스나 파월반도체, 이노텍 이런 다양한 외부 특허들도 많이 확보를 하셨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번 2026년 상장을 앞두고 나름 그동안에 실적 압박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기사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요 이제 임 대표님, 이 회사 이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금전적 대가를 줘가면서까지 요구할 정도로 빨리 실적을 내서 상장을 해야겠다라는 압박이 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 직원도 사실 생각해보면 아예 삼성전자 다니면서 뭐 당장 도박빚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야 굳이 이렇게 리스크를 왜 무릅써야 될까 싶기도 한데, 그냥 추정해 보기로는 이런 리스크를 무릅쓸 경우는 보통 두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분 이미 도박빚 아니면 그런 이제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을 너무 크게 사셔갖고 연끌로 압박이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분하고 뗄 수 없는 서로 이제 친한 관계였고, 부탁을 좀 모른 채 하기가 좀 어려운 긴밀한 관계였을 수도 있겠죠. 원래 예를 들어 같이 LG에 좀 다니실 때부터 친했다든가, 아니면 인생에 큰 빚을 졌다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분이 이제 여기 퇴직하시고 이번 건 잘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직하시려고 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방 땡기신 다음에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서 좀 사시다가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나름 영업 비밀을 빼돌린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희 특허 업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NPE 회사들이 많아지고 또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발명자들한테 보상도 잘 돌아가고 또 기술 거래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양상으로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굳이 무리수를 써서 불법 행위를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사건을 벌인 거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회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게 영업비밀 침해라는 인식을 좀 못하셨거나, 아니 뭐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좀 밥 한번 사주고 이런 거 좀 형 좀 도와줘 가볍게 생각했다가 구속까지 간 안타까운 사례가 됐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약간 부정경쟁이나 영업비밀 행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처벌이 약하거나 판단이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오기도 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라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이 우리가 무심코 넘길 수 있는 남의 비밀, 영업비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